자,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수로 미국의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맞이해서 위기에 빠져 있는데 위기에서 건져 줄 거니까 마치 우리의 이 구원 동아줄을 잡고 올라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재인과 역할 분담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합의문에 없는 내용을 트럼프를 만나 전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 뭐냐? 그럼 합의문 가지고는 뭐냐 봤을 때 합의문 가지고는 동창리에 있는 ICBM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하고 이걸 외부에서 참관인을 데려와서 보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종전선언을 상응한 조치로 해주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부분은 한마디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별 중요한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껏해야 6월 12일 날 트럼프 입으로 한참 써먹은 동창리, 그 뒤에도 폐기하고 있다고 한참 떠들어댄 동창리를 이번에 또 들이밀어서 3탕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걸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겠느냐? 안 할 거를 저거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딴 거를 들이밀었다. 그럼 딴 게 뭐냐? 핵 리스트를 제출할 건데 그 핵 리스트를 단계별로 해서 한 방이 아니라 여러 차례로 나누었어. 그래서 쪼갠 거 한 방을 할 때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 쪼갠 걸 낼 때 또 다른 걸 얻어내고 이러려는 것이냐. 제가 주로 많이 주장해왔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핵 사찰과 검증을 받겠다는 거냐. 뭐 별의 별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는 더 있다. 저는 그것이 결국은 핵 리스트를 쪼개서 살라미로 단계별로 미국에 전달해 주겠다라는 말이지. 북한이 지금 사찰이라고 한 부분은 종전선언을 해주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 다음에 그 영변에 한해서 사찰을 받겠다라는 말을 뒤로 전달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종전선언을 해주면이라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고 거기에 사찰을 받겠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 20일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것은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다고 이제 꿈보다 해몽을 더 잘하고 영화보다 변사가 더 재밌게 하고 있어요. 과거에 무성영화 시절에는 영화의 흥행을 좌우한 것이 그 소리도 안 나는 화면이 활동사진이 뭐가 그렇게 재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사가 당시 최고의 월급을 받는 연예계 최고의 스타였어요. 변사가 그냥 꿈보다 해몽을 더 좋게 무성연화를 그냥 자기가 해설을 하는 겁니다. 장구치고 북치고 하면서. 그래서 변사보러 다 가서 그 변사가 영화가 끝나면 곳곳에 기생집에서 유명 기생들이 보낸 인력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김정은의 변사는 문재인입니까? 어떻게 꿈보다 해몽을 더 열심히 미국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관객은 트럼프 딱 한 명 앉아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의 말에 의하면 어제 갔다 와서 프레스 센터에 왔잖아요. 곧바로 동대문에. 김정은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거듭 확인했다고 변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 중에 2가지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과 상응 조치는 미, 북 간의 논의될 것이고 남북 간의 논의 내용을 합의문에 어느 정도 어떤 표현으로 담을지 논의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아껴서 조금만 남북 간의 합의서에 담고 나머지는 미국 쪽에다가 할 거다. 그래서 논의한 내용 중에 합의문에 담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제 이러면서 미끼를 싹 던지죠. 자, 그러면서 그 부분은 방미해 트럼프와 24일 만날 때 상세하게 전할 것이다. 즉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비공개 합의가 있는 듯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구두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했고요. 또 김정은의 말을 엄청나게 왜곡되게 변사 역할로서 이렇게 해명해 주고 있어요. 김정은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 문재인이 김정은의 변사입니까? 김정은은 무슨 영화예요? 지 입으로 이야기 좀 하라 그래요. 지 입으로. 다른 사람이 대변하지 말고요. 김정은의 입으로 이걸 직접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이 잘못돼도 김정은이 지 입으로 한 말을 어겼다라고 되는 거지. 왜 객들이 나서서 김정은 대신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냐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이요?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폼페이오의 방북과 트럼프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빨리 열리기를 바란다면서 미국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연내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서 뭔가 북한에 단단히 연내 종전선언에 코가 끼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와 정상회담할 때 이걸 다시 논의하려고 하고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질 거고 그때까지는 기존의 정전 체제가 유지될 거다. 유엔사의 지위나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것 뿐이니까 제발 좀 해주라. 이거는 말일 뿐이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거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죠. 자, 내가 빚이 많이 져서 우리 둘이 형식상으로 이혼 좀 하자. 그렇지만 우리 관계는 다 유지된다. 이래놓고 형식상으로 이혼하고 난 뒤에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과거 자주 있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과 김정은은 트럼프와 미국을. 자, 그러면 여기서 미국은 뭔 생각인지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쇼가 미국을 난처한 입장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이 욕을 안 먹으면서 대화를 재개하는 모양을 보여서 유연하게 이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폼페이오하고 이용우가 뉴욕에서 지금 곧 만난다. 유엔 총회가 열리는 내주 이후에. 그리고 이제 비건이라는 대북 특별 대표는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또 북측을 만나. 이제 두 가지 이 쌍갈래로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지금 중간 선거 전망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을 건드려서 좋을 게 없어서 지금 북한 부분은 잘 돼 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는 그냥 안 튀어나오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건 잘 돼 가고 있으니까 중간 선거까지는 좌우가 미북 무슨 회담, 북한의 비핵화 진행 이걸로 그냥 끌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이 자꾸 문을 동원해서 지금 건수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종전선언을 지금 북이 남과 더불어서 미국 보고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매몰차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X표를 딱 하게 되는 순간에 이것이 또 이슈화가 될 거라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중간선거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지지층에 따른 여론을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분석 결과 중간선거는 북핵 문제가 별로 이슈가 안 되고 이 국내 지금 경제 또 지금 무역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이슈가 될 거다. 그리고 해외 문제 중에서도 지금 북핵 이슈는 미국민들의 관심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세분해서 보면 트럼프의 지지층과 트럼프에 반대하는 층의 이 정치적 의향 조사를 보면 지금 트럼프의 지지층이 의외로 러스트벨트나 농민들 중에 무역전쟁에 대해서 이걸 좀 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싸움이 더 진행되는 거나. 근데 트럼프의 반대파들은 중국과 싸우자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트럼프의 지금 또 다른 고민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중국과 싸움을 벌이면서 그걸로 지지를 받는다고 왔는데 지지층의 동향 조사를 해보니 이게 농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좀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노동자층도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쌍방이 데미지를 입으니까요. 또 북핵 문제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층은 북한 문제가 평화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고 반대파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또 썩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중국과 크게 한판 벌리자고 더 설치고 있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또 썩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중국하고 싸움하자.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북한에 세게 대처하자고 하고 있고 트럼프의 지지층은 중국하고도 요만큼만 했으니 더 확산시키지 말자. 북핵 문제는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그냥 북한이 더 사고 안 치고 가면 그냥 가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의 성향이 북한 문제 때문에 지금 바뀌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이 트럼프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자꾸 자신들이 트럼프한테 큰 영향을 가져서 트럼프의 당락을 좌지우지한다고 보고 야 트럼프니 이거 줄 잡고 올라온나 우리가 건져줄게 하는 구원자 역할을 강조하고 싶은데 실상은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고 북한이 설치면 설쳐서 종전선언이 뭐니 가게 되면 한마디로 트럼프 반대층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걸 이슈로 삼으면서 트럼프의 지지층까지도 흔들려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북한 문제는 그냥 제발 이야기만 안 나오고 11월 6일까지 갔으면 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처음에 취임을 할 때 북한 문제는 4위였습니다. 이 미국의 관심적인 나라 중에요. 근데 북이 핵실험을 하고 ICBM을 쏴대니까 이제 작년에 이 쭉 중반 이후에는 1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관심권 밖으로 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즉 미국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용해진 이슈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조용하니까 트럼프가 중국을 조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 문제가 시끄러울 때는 트럼프가 중국을 조졌습니까? 작년에 기억하시죠? 3월 초에 뭐 마라라군가 이렇게 시진핑이 가고 했을 때 시간을 좀 줄 거니까 한 100일 동안에 북한을 해결해 봐라. 그래서 안 되니까 또 트럼프가 중국에 세게 조질 듯 하다가 또 11월 달에 초에 한국에 왔다가 중국 가서 자금성에 가서 아주 화기애애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시끄러울 때는 중국을 트럼프가 세게 다루지 않다가 북한이 이제 조용해져서 마치 뭐 협상이 진행되는 것처럼 쇼를 하는 국면에서는 중국을 조진다. 그럼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북한 문제를 하나로 묶어가야 저놈이 우리를 덜 때리더라. 자, 그래서 시진핑이 최근에 이제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북한을 자기들이 배후 조종한다 하면 곤란하니 북한 갈라다가 안 가고 구구절에 또 4자 회담에서 3자 회담으로 빠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뒤로는 북한 문제를 중국하고 묶어서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더 패면 북한 가지고 우리도 그냥 있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또 북한을 의심도 하죠. 김정은이 문재인하고 자꾸 놀면서 최근에 내 말보단 저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문이 저게 친미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문제보다 적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북한을 더 빨리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의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어느 시점에는 한국에 느닷없이 한번 또 사드처럼 패대기 치려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중국은 한국은 한 대 맞으면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문 정권은. 그렇잖아요. 구두발로 발표도 말도 못하고 사드 갖고 조져도 말도 못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북한은 선거에서 북핵 문제를 이슈화를 시키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고 중국도 그걸 분명히 부추기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전략은 요약하자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욕을 안 먹으면서 대화하는 척 하면서 선거 때까지 끌어가고 그리고 선거 직후에는 완전히 리칼리브레이트. 자, 칼리브레이트라는 것은 미트기의 눈금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총에 있어서도 이 원점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리칼리브레이트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완전 재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꼽고 더러워도 11월 6일까지만 좀 가겠다. 그리고 11월 6일만 되면 북한에 대해서 재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지금 아주 바다하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의 북한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매티스나 펜스나 켈리나 볼턴이나 다 이까지 차가 있어서 지금 트럼프 보고 어떻게 하고 싶어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때까지만 내 참겠다. 그래서 폼페이오 트럼프 너 둘이서 저거 선거 때까지는 적당히 좀 끌고 가라. 난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는 직을 걸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겠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고위 관료들의 입장이에요. 그럼 트럼프는 뭐냐? 그냥 설레발을 떨면서 선거 때까지 뭐가 잘 돼가는 것처럼 계속 바람 잡으려고. 좀 버려둘라니 저게 자꾸 쑤시니까 버려두어지지가 않으니 이제는 이게 문제 있다고 지 입으로 이야기하면 지 얼굴에 침 뱉는 게 되니 너무 많은 거짓말을 트럼프도 가세해 왔잖아요. 사기단의 4인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시진핑,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그러니까 이 사기단에서 이제서 발을 뺀다고 선거에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니 잘 돼 간다면 뭔 소리를 하냐? 이리 될 거 아니에요? 나 자기 입으로 뿌렸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11월 6일까지는 어쨌든 잘 돼 간다, 만난다. 뉴욕에서 만나고 비엔에서 만나고 11월 6일 이후에 정상회담 하자라고 하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11월 6일만 딱 끝나면 선거 이기면 이긴 대로 이제 한번 보자고 재조정이고 리칼리브레이트고 선거를 지면 진 대로 그때는 민주당이 기세가 등등해졌을 거니까 민주당을 등에 업고 북한 너 한번 보자고 관료들이 치고 나가고 그때는 트럼프는 이기면 강경파를 등에 업고 이제 북한에 세게 나갈 거고 지면 이제 트럼프는 가만히 있어도 트럼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야당을 등에 업고 세게 밀어붙이고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반대하는 세력들이 세게 밀어붙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6일 이후에는요. 이 장난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휘젓고 다닌대요. 온 사방에 만나고 로비하고 뭐 연설하고. 자, 그래서 내주에 이제 유엔에서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유엔에서, 미국은 추석이 없으니까 미천이 다 나올 거라는 거죠. 한국의 카드와 북한의 카드, 문정인의 전략. 지금 미국에서는 문정인이 다 각을 잡고 다 하고 있다. 옛날에는 뭐 사람이 아주 젠틀하고 뭐 합리적이고 친미적인 부분이 많다 이래 보다가 이제는 완전히 저기서 다 나오구나 알고 있다고 지금 하는 소리도 들려요. 자, 그래서 미국은 그럼 종전선언을 올해 안에 해주는가? 11월 6일 전에는 택도 없고 그거는 문하고 김도 아닌 것 같아요. 선거 끝나면 리칼리브레이트 한다 했지 종전선언 한다 했습니까? 이기든 지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폼페이오가 어떠고 트럼프가 북한을 만나고 무슨 미북 회담이 무슨 되어갈 거고 사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북한이 숨겨둔 카드가 있다. 북한이 숨겨둔 카드가 있으면요 비공개로 할 게 아니라 그냥 김정은이가 문재인이 갔을 때 문재인이 뒤에 세워놓고 지 입으로 텔레비 앞에 나와서 네? 핵 사찰 다 받겠다. 핵 리스트 보낼게. 자, 종전선언 하자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이 안 해요. 바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숨겨놓은 카드라는 거는 꼼수기 때문에 숨겨놓고 미국에서 강경파들이 언론이 그걸 보면 또 들고 일어나서 꺼내기도 전에 무더기가 되어버려서 도착 즉시 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DOA 그러죠. 의학적 용어로 Death on Arrival입니까? 그러니까 도착 즉시 사망이 되지 않으려고 숨겨놓고 뭔가 대단한 게 있는 듯이 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은 모르게 트럼프하고 폼페이오한테만 줘서 너들이 이걸 또 발표해서 밀어버리자. 네, 참 수준이 낮은 게요. 미국이 그렇게 정리가 되는 나라입니까? 그게 이 사람들 수준이자 한계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정리를 잘 해드렸죠. 그래서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별일 없고 중간선거 끝나면 다시 재조정, 리칼리브레이트가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아마 또 만나가 이제 저 둘이 작전을 다시 짜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작전도 잘 안 될 겁니다.